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가장 힘든 게 보정명령이라고 해요. 사실 신청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보정명령을 이행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요. 이 보정명령은 대리인이 주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의뢰인이 할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의뢰인에게 보정명령을 다 처리하라는 식으로 전가를 하는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 매주 진행하는 유튜브 라이브에도 다른 데 의뢰했다가 보정명령을 직접 하라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는 고민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는 없겠죠. 제 고객이 아닌 한. 하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가장 어려워하는 통장거래 내역 정리하는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영상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정명령의 내용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 드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필수적으로 나오는 보정 중에서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법원, 전국 어느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든 반드시 통장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도록 보정명령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거래 내역 정리하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보통 법원마다 통장거래 내역을 물어보는 그 범위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법원이 1년 이내의 통장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이 통장거래 내역의 금액 중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법원도 있고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소명을 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금액이 50만 원, 100만 원 이상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물어본다면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통장거래 내역 중 100만 원 이상의 입출금 거래 내역은 대부분 급여 입금 내역이나 대출금 갚는 내역 또는 카드 대금 입금 내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물어보는 액수가 높을 경우에는 보정을 하는데 훨씬 수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만 원 이상의 통장거래 내역에 대해서 물어볼 경우에는 소명해야 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겠죠. 30만 원 이상의 입출금 거래 내역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 소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소명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도표로 또 작성을 해야 돼요. 도표로 작성을 하고 소명이 안 되거나 또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현금 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금액들은 추가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면서 변제금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장거래 내역 그리고 이 대출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통장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장거래 내역이 입출금이 있는데 이 돈이 무슨 돈인지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고객에게 안내를 하게 되는데요. 통장거래 내역을 엑셀 파일로 다운을 받습니다. 인터넷 은행 홈페이지 들어가면 최근 1년간 통장거래 내역을 엑셀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그 공란이 있어요. 공란에다가 무슨 돈인지에 대해서만 기재를 해서 그 파일을 보내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걸 월별로 저희 사무실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장거래 내역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그 경우에는 전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기억이 다 명확하게 날 수는 없잖아요. 1년 전부터 통장거래 내역을 전부 정리하다 보면은 기억이 안 나는 거래 내역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 기억 안 나는 부분은 청산가치에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청산가치에 반영을 한다 해서 무조건 변제금이 오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청산가치에 여유가 좀 있다면 일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면 훨씬 더 부담이 줄어들게 되세요. 즉 내가 기억 안 나는 통장거래 내역을 붙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고생하지 마시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대리인과 꼭 얘기를 하십시오. 대리인에게 어느 금액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면
대리인이 청산 가치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파악을 한 후에 그 부분은 청산 가치에 반영을 해버리게 되면 그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소명을 하지 않고도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간단하고요. 추가적으로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30만 원 이상의 사용 내역에 대해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니까 그 통장 거래 내역 정리할 때 있어서 반드시 대리인과 의사소통이 중요하겠죠. 소통만 잘 되면 전혀 부담 느낄 거 없으니까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꼭 엑셀 파일로 다운받아서 컴퓨터로 작성하면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아무리 거래 내역이 많아도 파일로 다운받아서 1년 정도 거래 내역은 금방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대리인에게 제출하면 대리인이 마무리로 정리해가지고 다른 보정과 함께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번 시간에는 보정명령의 내용 중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통장 거래 내역 정리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 보시고 잘 이해 안 가신다 그러면 라이브, 제가 매주 수요일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거든요. 그 라이브에 참여하셔서 추가적인 질문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명모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